안녕하세요. 156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6월 달에는 첫 주, 둘째 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셋째 주에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비야에 출장 갔다 오느라고 한 주 쉬고, 그리고 이화봉 교수님이 또 녹화하시고, 7월에 첫 주에 오늘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 사실 김성국 상무님은 저희 웨비나 몇 번 나와 주셨는데요. 그라운드 K의 장동원 대표님께서는 처음 나와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장 대표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장 대표님을 실물로 보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성국 상무님께 부탁을 드려서 장 대표님 나오셔 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고, 다들 또 아시겠지만 그라운드 K가 이제 수송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넣어서 스타트업으로 이제 어떻게 수송이지만 스타트업에 있는 그런 업체로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도 했고, 얼마 전에 또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셨잖아요. 저는 그 네. 이야기 되게 궁금해 갖고 그런 이야기들, 그 스타트업의 생존기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타트업 생존기로서의 그라운드 K 사례를 장동원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선 한번 준비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라운드 K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장동원입니다. 네. 담당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대표이사 장동원이 아니라, 대표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음. 그 역할을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대표로서의 업무는 자금도 유치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예. 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자로서 저희는 인사를 좀 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저희 김성복 상무님하고 저하고 저희 그라운드 K를 창업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사진의 이미지처럼 마이스라는 게 저렇게 뭔가 의전, 수송이면 VIP, 꼭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마이스라는 산업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창업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라운드 K를 창업하게 된 배경 중에 가장 결정적인 아이디에이션을 줬던 케이스는 우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버가 우리나라에 2013년에 나타났지만 이미 벌써 이 우버가 나타난 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버가 한국에 왔을 때, 모바일로 이런 택시를 불러 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하다. 저희는 물론 B2C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이스에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 라는 게 문득 음, 들게 된 케이스였는데, 우리의 산업 내에서 저희 수송이라는 업무를 저희가 한번 더 업무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음, 근데 이 수송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VIP 분들이나 참가자분들에 대한 스케줄 관리가 핵심인데, 저희는 서비스 공급 업체로서 제일 밑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국제의 기획사, PCO 같은 기획사분들이 계시고, 그 위에는 주체기관, 정부의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스케줄 관련된 업무들이 엑셀로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지만, 이 주체기관한테 넘어갈 때는 엑셀이 아니라 뭔가 한글 파일로 다시 정리가 음, 돼서 넘어가. 음, 이런 자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번거로움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또 또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옛날에 저희가 초창기 때 KT 파워텔을 써가면서 음,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근데 이제 모바일 폰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화로 마감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서비스가 없으면 행사 진행이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식의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커뮤니케이션들의 변화, 음,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툴들, 음, 이런 것들을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 산업과 같이 있는 이 관광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산업의 4대 요소가 항공, 호텔, 액티비티, 교통, 이렇게 네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마 다들
우리가 항공권 예약하거나 이런 거는 뭐 스카이스캐너도 예약하고 호텔은 부킹닷컴, 뭐 액티비티 티켓은 클룩 같은 거 예약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카카오 부르면서 뭐 택시도 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B2B 오퍼레이터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음, 항공은 다들 여행사들이 예약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음, 호텔은 호텔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인 관리 네, 시스템도 있고, 음, 액티비티는 매표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차량회사는 운영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 어, 차량회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보시면 어, 날짜가 그러네요. 2020년, 20년 불과 코로나 기간 전까지만 해도 어, 모든 회사들이 다, 뭐, 모든 회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 전세버스 어느 한 회사들의 배차 현황판을 보시면 이렇게 수기로 관리하시고, 이 어, 배차된 정보를 기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 음, 뭔가 이런 관리를 엑셀로 한다거나 어, 어, 이런 것들이 밑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차량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다 보니 어, 저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하는 속도나 수준이나 레벨이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 하시는 분들이 기사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어렵고 이게 음, 레벨이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음, 왜? 차량 사업자분들은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여행사분들이신데 여행사에서는 차량만 필요해. 그럼 네, 차량의 핸들링은 누가 해?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쵸. 차량 회사들은 핸들링 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 차만 보니. 운전만 했지. 예. 근데 저희가 이 마이스 산업은 사실은 내가 불러 타는 시장이 아니라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우버도 알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알고 타다도 나와서 어, 이게 브랜드의 경험은 있는 이런 MZ 세대나 젊은 세대 분들은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IT에 대한 경험이, 디지털 경험이 되게 충분한데, 이 마이스 와서 일을 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수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중요하지만, 이런 이 산업에 특화된 IT 기반의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어, 그런데 그러면 행사할 때 카카오티 불러서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타다 불러서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돼. 타다는 우리가 개런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 VIP가 돼요. VIP가 딱 차가 필요한 순간 타다를 응,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지. 예.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뭐 우리 사장님 뭐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시는데 비서가 사장님한테 과연 사장님 미국 뉴욕 도착하면 우버 잘 돼 있어요. 우버 불러 타세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스탠다드한 게 사장님 미국에 도착하시면 기사가. 기사님이 티 그치. 들고 서 있을 겁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그 그치. 시장만큼은 이렇게 어, 온디맨드 서비스 할 수가 없다. 저희 같은 마이스와 비즈니스 럭셔리 시장이라고 좀 이 시장 내에선 전문적인 인력도 중요하지만 IT 기반의 이런 서비스 퀄리티 컨트롤에 필요한 툴들이 필요하겠다. 음, 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의전 수송 전문 기업 그라운드 K입니다라고 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디 가서 소개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린다면 이동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라운드 K 장동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라운드 K는 이동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들의 진행하시고 있는 이 사업이나 비즈니스의 가치를 향상시켜드리고 음, 반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운수 사업자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시켜 드리는 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을 좀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음. 저희 일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네, 저희는 뭐 다 잘할 수 그냥 있고요.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네네.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것만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저희의 패션도 바뀌었습니다. 저희의 각자의 그 패션 이게 양복에서, 예, 스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행 공간이 마이스 관련된 뭐 행사장일 텐데 예. 아마 저희가 처음에 봤던 다들 뭐 수트 입고 비즈니스 그렇죠. 매너 찾고 예, 하지만 예,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저희 회사를 PR을 해야 되고 회사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행동들이나 우유, 모든 것들도 많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약간
원래 저희 상무님이 수트빨이 정말 잘 받으시는데, 네. 네. 저희 그라운드 K에 오시고, 네. 저랑 상무님이랑 저랑 카카오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정말 창피했던 건, 카카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두 명, 유독 김상무님과 저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아, 진짜요? 아, 그게 이게 진짜 이 시각이 이질이었어요. 스타트업으로서는 음. 매너가 우리가 안 돼 있구나. 네, 아, 그래서 조금 프리하고 그렇지만 단정한 네.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칼라를 좀 찾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저희 그라운드 K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기는 어떻게 버텼는가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는데 저희도 물론 코로나라는 되게 큰 위기가 있었지만 음. 저희가 창업을 하는 시점에는 사실은 뭐 해온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로 저희가 10억 원이라는 신용보증서를 받고 대출도 받아서 이 음. 사업을 잘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다행히 뭐 PCO 분들은 행사를 하이브리드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가 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되셨을 거 그렇죠. 잘 되셨다는 네. 얘기 네. 되지만 맞아요. 저희 같은 회사는 대면으로 이루어져야만 뭔가 그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다 그쵸, 보니 그쵸. 비즈니스가 제로에 네, 가까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제가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고 R&D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음, 그렇지만 보통 마이스에 계시는 분들이나 관광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고용 뭐 유지 지원금, 음, 인력을 휴업시키면 고용 유지 지원금 주는 거에 되게 음, 목숨을 거셨다면 저희는 고용은 유지하고 이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일반 스타트업들이 많이 챙겨서 보는 뭐 과기부에서 운영되는 뭐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저희는 이미 IT로 쇼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아이템을 잘 설명시키고 하다 보니 뭐 1억 뭐 어, 1억 5천 정도 사업비도 받고 또 중기부에서 이렇게 창업 7년 이내에 회사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뭔가 창업을 한 번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서 2억 원이라는 자금도 받고 어,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 R&D 사업 지원 다들 R&D 자금 어떻게 받지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니까 정말 네. 저희가 이런 R&D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제안서도 잘 써서 PT도 음, 잘해갖고 5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결과 음, 그냥 단순하게 회사가 버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기간 동안에 R&D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음, 이때부터는 R&D에 대한 조직이 좀 더 커져가면서 이게 투자가 없으면 될 수 없다라고 음. 해서 저희가 중기부에 사는 프로그램들 많이 다니면서 투자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아, 이 투자 시장에서 저희가 해왔던 일은 마이스 산업 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투자 시장을 두드렸다 보니 네, 그럼 뭐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아, 예, 저희는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가 행사의 의전과 수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의전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 시장은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인가요? 어, 뭐 한 3천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인데 그러면 거기서 1등 하는 회사는 매출이 얼마예요? 아, 어, 뭐 저희가 메이저 PCO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0억 네, 정도에서 500억 정도 네. 가십니다. 아, 그럼 거기는 행사를 다 하는 거면 그럼 그라운드 K도 지금은 그 행사에 수송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 그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라이스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되게 작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스터디를 해서 어, 어, 이렇게 회사를 좀 팔아야 되겠는가. 네, 그냥 예전에 좀 달라진 거는 저희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와 네, 투자는 회사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좀 음, 다르다는 걸 저희는 좀 알게 음, 음, 되었고 정말 많은 6개월 정도 이상의 스터디와 많은 벤처 캐피탈을 만나 다니면서 깨지기도 하고 낙담도 하고 우리가 이 정도인가? 어, 그렇지만 그런 시련이 있기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어,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하게 와, 됐습니다.
그래서 멋지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 저희가 기존에 음, 그냥 코로나를 안 맞았으면 음, 저희는 열심히 이 해서, 수송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응,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포커싱이었다면 네네네. 예, 이 코로나 기간에는 투자 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그라운드 K의 비전을 투자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는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어떠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겠는가. 음, 이게 좀 더 다르더라고요. 이런 멋지네요. 것들을 응,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부분이나 아까 같이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정의. 음,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저희 의전 수송하는 기업 뭐 그라운드 K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저희는 비즈니스 가치 향상을 시켜드리는 이동 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음. 뭐 이동 경험이라는 게 이동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자인한다는 게 기획과 운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하는 게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한 단계 좀 세련된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됐는데 뭐좀 인상 네네네. 깊었던 건 루이비통 네, 같은 네, 패션 브랜드가 잠수교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최초로 한 300대 이상의 차량을 한 번에 소싱을 해서 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던 어, 경험과 어. 그 비슷한 유사한 시기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개최한 AGB 연차총회. 그래서 네네네. 인천. 요 네.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서울과 인천에서 어, 다양한 행사의 경험을 극과 극으로 어, 경험을 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무사히 사고 없이 이 의전과 수송이라는 게 잘했다라는 건 없고요. 정말 사고가 없었다. 사고 없고 문제 없으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치. 못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잘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예. 못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아, 경험을 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저희 그라운드 K가 이런 국제 행사에 수송만 하는 거 아니야? 뭐, 피어분들은 그 일을 할 때만 저희랑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뭐 이런 일을 해서 회사 규모를 벌써 저희가 30명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와, 유지할 맞다. 수 있는 거야?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투자자를 만나면서 마이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마이스에서 쌓였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차량 서비스를 가지고 그래서 어, 저희가 작년에 아파트 그 고양시에서 위치한 식사동에서 네. 대곡역 지하철역까지 움직이는 셔틀 서비스에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런 뭐 주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파트 입주민들은 행사 참가자라고 정의를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버스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걸 중간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 참가자가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누가 타고 내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IT로 구현을 해서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차량 위치를 IT로 구현을 하고 그래서 한 3만 6천 명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런 생활형 밀착 서비스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19개월 동안. 그래서 아, 여기서 뭐 우리가 행사는 다 무료로 그냥 다 태워주지만 그래도 이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셔틀에 대한 음, 멤버십비를 받기 때문에 예, 예. 결제에 대한 트랜지션도 좀 일어나게 되었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앞으로 9월 달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셔틀 서비스라든가 어, 아니면 중해제약 같은 통근. 대기업의 통근 그렇구나. 셔틀 예, 그리고 호텔에서 운영하는 셔틀 서비스. 그리고 예, 저희가 작년 초에는 스키장 리조트, 대명 예, 리조트를 제외한 하이온이나 용평의 예. 스키장 리조트의 셔틀 서비스에 네네네, 이런 셔틀. 예약 시스템들을 런칭을 해서 아, 다양한 분야의 영역으로 B2B, 즉 비이동 어,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저희 기술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음, 좋은 차량들을 소싱해서 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다양한 영역에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마이스라는 아주 정말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한 상황들을 잘 예. 처리했던 이런 경험. 유연성, 어, 확장성을, 참을성까지 잘 갖고 온 경험이 이 예. 서비스에 대한 이 B2B에 대한 어,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이 실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던 배경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 네. 카카오 택시 이용 그 앱 서비스에 보시면 홈 말고 그 저 바로 봤다, 밑에 이거. 맞아. 행사 의전, 서비스 예. 행사 의전. 예. 요 파트에 예약을 넣으시면 누가 하느냐? 저희 그라운드 K가 상담을 아, 하고 백오피스에서 오퍼레이션을 다 하고 있는 게 저희 카카오에서 아, 제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게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비즈니스 어카운트, 뭐 대기업도 응, 있을 수 있고, 응, 이 등록되시는 분들이 카카오로 카카오 블랙이나 이런 벤티 같은 고급 차량으로 주주총회라든지 행사가 필요할 때, 아니면 해외 응, 손님 올 때. 응, 근데 이 기업분들이 내가 불러 타는 게 아니야. 내가 불러 타는 건 그냥 출발지 도착지만 넣으면 되지만, 응. 의전 차량이 필요한데, 그럼 기업의 담당자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쵸, 그쵸. 요구사항도 받고. 그쵸, 그쵸. 근데 카카오는 정책적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 수기의 아, 전문가들의 상담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 음, 그라운드 K가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음, 저의 그런 운영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도 아까 누이비통에 300대라는 차량을 소싱하게 될 수 있었던 좋은 배경은, 카카오랑 이런 업무 협의를 하다가 아, 카카오에서도 이런 블랙 관련된 차량들이 한 10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에, 이런 인프라들을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어, 앞으로 어떠한 대규모 행사가 오더라도 다양한 차종들, 저희가 꼭 의전 수송 관련된 차 말고도 이런 네, 택시와 관련된 플랫폼 네. 운송업 기반의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음, 다양한 수송 행사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아마 이거 저 그라운드 K가 하는 거구나라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게요. 아직까지 저희가 공표를 안 했습니다. 저희 상무님도 페이스북에 아직 오픈 안 하셨는데, 아, 그러셨구나. 최초로 네. 지금 이 방송에서 사실은 아, 이게, 저희 산업의 이해 관계자분들만 이게 아시게 되는 거고, 네. 공식적으로 10월 19일 날 카카오에서 보도 자료가 릴리즈가 될 건데, 지금 시범 녹음 좀 네. 지금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할린마이스 디스커버리 최초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최초 감사드립니다. 공개입니다. 네. 저희 상무님이 SNS보다 더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네요, 진짜. 이제 진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셨네요. 정말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렇게 좀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돼. 이 산업에서 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주변에서 뭐 쿠팡, 토스, 야놀자, 뭐 소카 이렇게 유니콘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양한 분야에서 네. 여행도 나왔고 물류도 나왔고 금융도 나왔는데, 이 마이스 산업 내에서 음, 과연 누가 유니콘이 나올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산업에 입문한 게 2007년, 약 지금 이제 16년 정도 다 어, 돼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네, 네. 대한민국 마이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네, 네, 도대체 이 황금알은 어디에 네. 있으면, 최근에 이 유니콘도 없는 이 마이스 산업은 음, 어떻게 될까? 투자 음, 시장도 맞아요. M&A 없고, 그냥 전혀 우리는 없죠. 열심히 잘하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음, 근데 회사를 과연 얼마만큼 키워갈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 김상무님과 저희 팀원들하고 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음, 이런 마이스 관련된 시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투자 시장도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음, 산업의 한 사람으로서 뭐 희망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살짝 궁금해하시는 게, 투자는 어떻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그죠? 생각하시면, 네, 네, 간단하게 제가 투자 관련된 네. 정보를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물론 다들 아시는 벤처 캐피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 5대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구처에서 출자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선정이 되면 여기서 좀 더 출자를 해서 이런 음, 기업들에게 벤처를 하는데, 이 저희 마이스 산업과 음, 직접 연관될 수 있는 펀드들이 좀 있습니다. 일명 음, 관광개정 펀드, 즉 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음,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음,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뭐 입찰처럼 PC로 선정하는 것처럼 이 벤처 캐피탈 음, 운용사가 선정이 되는데, 이게 어, 보시면 관광 펀드 계정으로 선정된 운용사들을 리스트를 보실 수가 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저희 그라운드 K가 투자를 하셨던 관광 펀드는 K브릿지라는 네, 2020년도에 이 관광 네, 펀드를 조성하신 운용사한테 저희도 1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어, 거고 어, 이후에도 SJ 투자 파트너스, 뭐 하이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가 그 음. 핑크퐁, 아, 핑크퐁 네네네. 아기상어. 콘텐츠 회사의 자회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아, 콘텐츠와 관련된 회사들에게 관심을 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관광 대전과 관련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아, 펀드를 갖고 있어서 여기 계시는 전체 누적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어, 관광 펀드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마이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받았을까? 음. 어, 제가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밖에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라운드 저희 그라운드 K밖에. 10억을 여기서 받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라운드 K밖에. 저희는 이 관광 분야 펀드가 있어서 네, 물론 마이스 관련된 펀드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관광과 밀접한 이 관광의 그렇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산업도 이 투자 시장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궁금한 건 이 관광 펀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냐? 네. 라고 해서 간단한 정보를 좀 드리자면 이 관광 관련된 중소미 벤처기업 그 전체 이 펀드 금액 중에 최소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65%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아, 중에 15% 이상은 그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관광 벤처의 공모전에 아, 선정이 됐거나 이런 네. 것들을 하는 회사들한테 주고 아, 그다음에 지방 기업들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음, 창업 아, 초기라고 하면 7년 이내나 뭐 음, 3년 이내에 있는 회사들에게 음. 투자를 한다고 나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저희 마이스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뭐 뭔가 창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꼭 창업을 하는 게 뭔가 행사를 다시 운영을 하거나 대행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산업 내에 다양한 비즈니스 거리를 만들어서 음, 뭔가 혁신을 갖거나 뭐 뭔가 체험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펀드와 관련된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키워가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굳이 나와서 행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제가 여태까지 좀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 상무님께서 네. 라스트로 좀 몇 가지 아, 좀 네. 말씀을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무님 사전에 그러면, 전혀 얘기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저한테 그것을 실은 그 아마 저희 첫 번째 장표와 중간 장표에 저의 바뀐 사진을 아마 네, 비교하셨을 텐데요.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그라운드 K 성장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얘기는 제가 늘 마이스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라운드 K는 당연히 마이스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맞아요. 저희가 실제 백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는 알지만 음, 일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굳이 제가 가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음,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요. 마이스에 계신 분들 뭐 후배들한테 특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마이스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저는 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는 디지털 음, 마이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디지털 음, 마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히 대답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마이스의 이 정의를 바꿨으면 좋겠다. 실은 이 장표는 예전에 제가 신현대 대표님이랑 뭐 네네네. 행사하면서 네. 만들었던 개념인데요. 음, 마이스의 개념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스의 범위를 너무 기존의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스비션으로 음, 하면 제가 음, 보기에는 사업할 게 없어요. 어, 근데 어,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음, 음, 마이스로 보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표상의 음, 비즈니스로 확장해서 보면 저희 음, 대표가 얘기했던 특히 투자 적인 네. 관점에서 기업의 보면 가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음, 앞단에 있는 기존 마이스로 보면 저는 투자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쵸, 이게 그쵸. 내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아 음, 보여서 음, 실은 저는 특히 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업무를 디지털 전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음, 우리의 생각부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음, 봐요. 음, 음, 특히 인식의 전환.
그래서 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뉴 마이스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이스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범위를 넓혀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음, 결국 스타트업으로서 생존하는 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혹시 제가 다음 페이지를 아, 대표님이 넘겨주셔야 되나? 네. 스케일업. 아, 이건 우리 대표님이 할 거죠? 어쨌든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이 마이스 산업 내에 이런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 전체적으로 산업이 성장을 해야 투자 시장도 저희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고 이 음,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마이스 산업 자체적으로 스케일업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러려면 뭐 행사를 기획하시는 기획사 중심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다양한 이 마이스 산업 전체적인 스케일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그쵸. 저희는 네, 넥스트 유니콘이 네, 이 네, 마이스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되려고 목표를 잡고 있지만, 네. 저희가 사실 오늘이 어,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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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7주년 어, 되는 날인데, 그러시구나.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도전적인 길을 가면서 음, 여태까지 해왔던 7년, 성장의 7년을 넘고, 앞으로의 7년 새로운 도전을 잘 해서 이 산업에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된다 하면 저희는 열심히 이 산업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렇게 진작 모셨어야 됐네요. 너무 늦게 모셨네요. 아니,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대표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 아, 아니, 아니, 이거 진짜 그 전에 좀 들었었으면 저희 업계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대표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진짜 그냥, 그라운드 K가 수성인데, 뭐, 배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했지, 이게 뭐 막 더 다른 비즈니스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관심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었고,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김성국 상무님 워낙에 잘하시니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완전 다른 이야기였었네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희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케이스는 이 마이스라는 산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을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어, 이런 경험들이 다른 산업에도 충분히 통할 것 같고 이만큼만 한다고 하면 저희 서비스 퀄리티나 CS 능력은 어디 네, 가서도 뒤처지지 그러게요.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에도 이 정도 해주는 서비스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빨리 해외로 나가셔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태국 출장을 준비하고 아, 있고요. 어, 뭐 해외 진출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외 진출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관광사의 이런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싱가포르 출장을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했고 스타트업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네. 해외 진출이 정말 꼭 어려운 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이 돼서 네. 어떻게 될 그리고 저희의 시장에서 사실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뭔가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럼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한다고 하면 좀 늦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 법인은 하나 그라운드 K 인터내셔널이라고 이미 법인은 설립은 돼 있고요. 그래서 아, 혹시라도 좋은 뭐 해외에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 해외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조금 확장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야, 진짜 멋지네요. 아니, 되게 많은 PC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업체 이런 데서들도 도대체 투자는 어떻게 받는 거냐. 마이스에는 도대체 투자라는 건 어디서 물론 메스 이상이 얼마 전에 상장하긴 했지만 거기는 사실 뭐 모기업도 있었고 되게 큰 그거였었고
다들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 받아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이렇게 투자 지원 받은 걸로 개발하시고 하시는 그 노하우를 또 오늘 너무 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 갖고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조금 무식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이 투자 이런 쪽은 전혀 몰라서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그 아까 여러 펀딩들이 있다. 그거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거를 아까 뭐 공모전 이런 거 나가는 거 말고 그거 말고는 그러면 개별로 그 투자 회사들 무슨 뭐 아까 무슨 투자 증권 회사 뭐 이런 데 개별로 막 찾아가시는 거예요? 메일도 보내기도 하고요. 아.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요. 어. 가자마자 7분이나 10분 정도 안에 회사 소개를 다 해야 되는데, 어. 어, 저희는 이 되게 복잡한 업무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고, 많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네. 되겠냐. 그리고 네. 뭐 차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 할 건데, 뭐, 니네 할 수 있겠어? 저희는 카카오 모빌리티랑 하는 건 다른 다르네. 건데요. 그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해가 저희는 상상이 잘 안 되죠, 일반인들한테는 뭔지. 저희는 이제 투자자를 많이 만나고 깨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체험이 된 건 뭐냐면 절대 모빌리티라고 얘기하지 말고 관광에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음. 모빌리티라고 M자만 얘기해도 저희는 카카오 얘기만 어 나오니까 네. 어. 그래서 관광 내에서 교통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 이 관광의 4대 요소가 항공, 숙박, 티켓, 교통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아. 아. 저희가 설명하는 거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어. 자기가 이 산업을 모르겠지만 이제 이해는 간다.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걸 좀 느껴봤고요. 그래서 음.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좀 힘든 비즈니스인데 잘 되면 정말 좋겠네요. 예. 이 정도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상무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마이스 지금 우리 정통적인 마이스 영역에서는 이런 거 투자 받는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하겠죠? 근데 상무님께서 이 사실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마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꼭 운영을 하는 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이스 내에는 수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비즈니스 여건에는 뭔가를 찾아내서 거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이 산업은 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마이스 행사가 개최가 되면 다양한 참가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다양한 비즈니스 거리나 서비스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PCO분이나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의 전환이 된다면 저는 되게 수많은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게 좀 활성화 된다면 약간 정말 진정한 사내 벤처 같은 게 나와서 음. 이런 다양한 행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정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음. 그러면 저는 무궁무진하고 있고 이 마이스 자체가 B2B 비즈니스지 네네. B2C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근본적으로 돈이 흐르는 시장은 B2B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많은 이 젊은 영 제너레이션들이 이 마이스라는 시장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꼭 내가 기획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기에는 되게 특별한 참가자들이 모이고 이런 유저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산업 집단에서 저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 음. 그분들은 돈을 쓰시는 분들이고 상용이고 음. 돈과 상관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음. 이걸 잘 활용해 보면 저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좀 생각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실은 뭐 저희도 역시 마이스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이스 기업들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행사를 만들거나 뭐 응. 전시를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응. 본연의 업무들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응.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야 데이터가 중요하대. 그러니까 그런 마이스도 데이터가 중요하대. 그 응. 마이스가 데이터가 중요하대는데 이 마이스의 데이터를 어떻게 어떻게 구축하고 모아? 어떻게 이용할 응. 건지에 대한 응.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딱 맞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얘기하면 야 참가자 DB인데 이걸 내 어. 마음대로 쓸 수 개인정보 없잖아. 이거 등이, 예. 개인정보인데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개인정보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동선이나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 콘텐츠를 만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 그 과정까지를 못 가시고 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야 마이스의 데이터 수없이 많잖아. 이거 응, 뭐 해 응, 봐. 응. 이 정도로 끝나 버리니까 인제 제가 그치, 그치. 안타까운 거죠. 아, 어 맞아요. 거기 가서 뭐 이거 얘기를 하면 뭔가 또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저희 응, 구상과 또 응,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못 응, 드리지만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응, 인식의 전환이나 뭔가 이게 필요하다. 응, 너무 응, 예전 기존의 마이스에서 바라보는 그냥 행사자라고 행사 만들고 이런 시장에서 응. 보면 저는 그 시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투자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어. 예. 그, 그리고 데이터 관련돼서 한 가지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뭐 의전과 수송 관련돼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PCO 분들이나 기획사분들이 입찰을 제안할 때, 의전과 수송 관련돼서는, 그래서 뭐 해외 참가자가 많이 오는 행사예요. 그럼 거기에 제안을 할 때, 저희 그냥 의전을 열심히 이 공항이 24시간 응,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게 응, 옛날의 응, 전략이었다면, 응,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사들의 패턴과 참가자들의 입국 항공편 스케줄 데이터를 네네네. 차곡차곡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기업 행사는 보통 뉴욕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도 아침 비행기를 타고 오냐, 응, 저녁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오냐.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이분들의 보통 스테이는 꼭 행사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들의 참가들은 응, 사전에 오는 응, 분들과 응. 포스트로 많이 스테이가 좀 네, 길다. 그래서 네. 우리는 숙박을 잡을 때 꼭 행사의 요 중간 날짜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앞뒤 날짜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공항이 24시간 운영되지만 사실 정말 국제의 참가자들은 명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의 데이터 근거에 맞춰서 저희는 차량을 배차를 하고 인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 훨씬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더 있다라고. 정교하게 접근하는 거니까. 네. 관광공사 우리 마이스 실장님이셨던 권정수 실장님이 빅데이터 실장님으로 가셔갖고 저한테도 막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빅데이터 요거 이런 거 활용하라고. 근데 진짜 그 빅데이터실하고 같이 활동하시면 되게 큰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냥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끝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라운드 K에서는 어떤 인력을 뽑으시나요? 어, 학생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된다라든지 혹시? 저희는 전공은 불문하고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지 수송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네.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 뭐 차량을 저희는 컨텐츠라고 보고 있고, 이 어. 컨텐츠를 이 산업에 잘 적용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지? 우리 회사를 음. 어떻게 가치를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생각 방식만 있다면 저희는 음. 전공 불문이고요. 예. 좀 음. 접해보고 이런 IT에 대한 문화,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50%예요. IT 회사에 대한 문화와 운영에 대한 문화가 좀 믹스가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 것들에도 새로운 걸 되게 받아들여야 되는 뭐 되게 도전. 젊을 것 같아요. 인- 젊기도 하고 연세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중간이에요. 네, 저희 상무 아. 제가 중간자 역할을 좀 어. 대표의 담당자로서 중간자 역할을 좀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 어린 친구들만 있고 이런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아, 잘 믹스가 좀 돼 있어서, 네. 네. 되게 좋은 뭔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회사일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추천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 귀한 시간만큼이나 더, 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 그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야, 우리 업계에서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그걸 이렇게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아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156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